1차 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여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충원과 좋은 보도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서보다는 여러분의 아주 저 스스로는 가까운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보여내 주셨던 그런 다정한 생각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회가 깊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날 정부에서 공포 시행하게 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기준이 되어서 과거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을 한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기관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되어 있고 24명의 민간위원 중에서 6명은 대통령께서 이쪽을 하시고 10분은 이 국회와 정당 추천으로 위촉이 됐고 8분은 우리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이 3분의 위원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교육, 치안, 행정 이런 서비스의 질이 거의 같아서 모두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이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또 바꾸어가는 그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업무 보고와 제1차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고 선순환하는 그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늘 지방자치를 수행해 오면서 지방에는 자율과 창의를 그리고 중앙은 조정과 지원이라는 그런 말로 역할 분담 또 역할을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 또 기본적인 생각들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이 스스로 이 스토리가 있는 색깔 있는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위원회가 지방에서는 제대로 제도와 법의 변화에 따라서 창조적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또 중앙정부는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 주어서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국회가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회 지방자치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권한이행의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협업자치의 과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맡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지방의 여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지방자치발전의 핵심 요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전국 17개 시도를 수행하면서 정책 토크를 수행하는 목적이 지방자치 발전의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토크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를 출발을 해서 대전 광역시에서 두 번째 토크 행사를 갔는데 저는 참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경제적, 또 이 국가 목표였던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핵심 도시로서의 이 역할이 바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고 오늘 2시에 시민들과 또 각기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하여간 우리 신 대표님이 위원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하여간 어쨌든 다시 이렇게 국가적 일을 하게 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중요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부분이 어떻습니까? 의회를 없애겠다 하는 그 구의회 그런 부분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안에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되는 건지 그 내용은 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그 문제는 지난번 제1차 회의 때 논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의로 합의했던 사항은 아니고 18대 국회에서 특위에서 1차적인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이제 그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권경석 그 부위원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위원회가 지금 순방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20개의 그 발전 과제에 대한 시민 여론,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폐지 문제도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제 여론 수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문제. 그것도 이제 구청장을 직선으로 하느냐, 임명제를 하느냐 해서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쭉 그 검토해온 내용이 이제 과소부, 인구가 특히 적은 과소부는 구청 단위로서 역할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문제, 이 방안 3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 3가지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이지 지금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의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일단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이 조정이 돼가지고 일단 유보를 시키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자치구를 폐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논의한 내용은 이게 자치의 그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자치를 하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 자치는 비정상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의가 지배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치단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기 의사와 책임과 부담으로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게 자치단체고
그 자치단체의 그 의미는 전통적으로 역사문화 전통 뿌리를 같이 하고 생활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그 구역이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치구는 이 하나의 생활 권역을 분할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치단체로서의 기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활권 단위의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활 권역 아닙니까? 교통체계 마찬가지죠. 상하수도, 주거공간, 주택공단, 그 다음에 환경시설 등등이 하나의 생활 권역을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데 자치구를 딱 잘라버리면은 그게 우리는 단위의 생활권 단위의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온갖 낭비와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또 그렇다면 이제 그 읍면 동단위의 본인 자치에 대해서도 구청 단위가 충족시킬 수 있는 너무 큰 단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청이라고 하는 관할 구역은 생활권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좁고 읍면동 단위의 근린 자치, 동네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넓다.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18대 그때 국회에서는 대도시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해서 두 단위의 자치를 없애고 대신에 동단위의 근생활자치, 동네 자치를 활성화하자. 이게 자치의 원칙에 부합되고 주민 편익에 부합되는 자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자치가 아니고 시민 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자치를 하는 것이 시대 추세에 맞고 정말 그 국민을 위한 자치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보류가 되는 상태인데 그런 배경도 또한 이번에 그 여론 수렴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수렴할 것이다. 이 정도만 말씀 주시죠. 그럼 그 당시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치구를 없애려고 했었나요? 특광에서 같은 개념으로? 예. 그러나 다만 이제 그거는 보완 대책으로 구청장은 직선으로 하자. 서울시 같은 경우, 특별시 같은 서울시는 뭐 광역시든 구청장은 직선으로 하자. 아, 광역시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구청 단위의 주민 의견을 시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원을 정원을 하고 구청 단위로 구청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바로 그 후에 여러 가지 해당 문제를 바로 논의하고 그걸 의견을 결집해서 시청 그 행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게 해가지고 구청 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후에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시 같은 데도 자치구가 아닙니다. 이게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 단위로 시 산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시의원들이 이제 구정협의회 같은 걸 구성해가지고 실제 그 구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 행정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지금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데는 동경밖에 없어요. 예, 그레이트 런던 시티 저게 이제 좁분화돼가지고 대내용으로 운영된 거 외에는 세계 1000만 이상 되는 모든 대도시가 전부 행정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게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자치냐, 공급자 중심의 자치냐, 정치권을 위한 자치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는 그 결단을 내릴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민 중심으로, 수요 중심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하는 것이 자치위원회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정된 건 아니고요. 방향이 그렇다면 예, 방향이 이제 18대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 온 걸 참고하겠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건 다음 지방선거에는 불가능하겠네요. 뭐 내년 그쪽은 6월 하기 나름 20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하기 나름이겠죠. 우리가 뭐 이 여론조사를 내서 그러면 대통령께 이제 건의드리고 정치권에도 요거는 내년 6월 이전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니,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시의원 정원하려면은 정개특위가 열려야 됩니다. 시의원을 정원하려면은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빨리 의견 소리 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총리급 위원장을 맡으시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지방행정실 대표원 기자들이 고유의 업무만 하시면은 뭐 가문의 영광으로 좀 끝이 가능성이 크고 대표님한테 지금 지역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냐면 충남도청 이전무지 문제라든지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 좀 관철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오늘 얘기가 전혀 맞지 전혀 않는 얘기를 맞지 않는 건데,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굳이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오늘은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 현안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문제는 또 여단의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그 정치권의 반발 그게 문제다 뭐 이제 정치권 중심이냐 공직적 중심이냐 그런 거에서 결단을 냈다는 같은 입장이시죠. 정치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앞으로 이제 선거 법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그 정개특위의 협의 조정 그리고 결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 정치권에서 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동일 생활권 그리고 동일 행정 권역 내에 인위적으로 구청을 나누어서 자치단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 생긴 불합리점과 낭비 또 불필요한 이 주민 불편들이 가중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대전 시장님과의 이 티타임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치단체가 각각 다르니까 한 구에 있는 화장장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자기 구는 더 싼 가격으로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바로 이웃구는 더 비싼 가격으로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불합리한 것 아니냐, 시민 전체가 하나로 가는 게 맞다 그런 그 말씀하시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일된 안을 결의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위원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설명, 노력 그런 것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 통합 문제는 이제 대전도 있지만 다른 이제 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예산이나 홍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생활권은 좀 다르다고 보고 싶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건 이제 생활권보다는 행정 편의상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원칙적으로 행정 권역의 통합은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그 전체적인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자치행정을 맡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단체 의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정이 주민의 의사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전에 안선 지사하실 때부터 그 당시 이제 교육감 제도가 참 많이 들어요.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는 어떻게 연결하고 그 당시 난 그 말씀하시니까 관선 시대보다 우리 지방자치 중에 가장 후퇴한 것이 교육자치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교육자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교육감 선거로부터 이 자치의 통합 문제까지 연계 협력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연원 수렴 과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육 수요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연계 협력으로부터 통합까지를 같이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6개 핵심 과제를 보니까 말이죠. 모든 게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쉬운 작법 같진 않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뭐 국민의 동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치권의 반발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조직원들의 반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신지 어떤 의지라고 1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의 과감한 이양 이게 우리 목표의 첫 번째 지방 분권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는 중앙의존적, 중앙지향적 이런 행정에 익숙해져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지역의 색깔을 내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사무 구분을 해서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비중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이 40%까지 올리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재정의 확충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 자체 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6대 과제 중에 경찰자치나 교육자치나 주민자치나 또 이 대도시 구내 행정 체제 개편 문제나 하나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서 제가 17개 시도를 전체를 방문을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 안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또 협력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20년 넘는 지방자치를 시행해 오면서 지금도 20% 자치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치를 이 글로벌 시대에 그대로 추진해야 오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새로운 체제, 새로운 법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나 꼭 필요하다 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의 노력은 우리와 정부 그리고 국회 정치권이 모두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이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학계에서 또 일반 자치 행정을 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시민단체 이 역할을 수행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종합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납작을 나갈 것이고 또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국회에서 직접 이 법을 만들고 실무적인 그 구체화 작업을 해오셨던 우리 그 권경석 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셔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함께 이 일을 맡아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원장 말씀 죄송한데 이 마이크를 쓰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 이쪽으로 용기 다 있는데. 아 그래 그러면 아니 그거 가져가시면 그걸 가져가면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그래 그렇게 김 기자 옆으로 가면 아니 저쪽에 앉으시면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 위원장님께서 그 지방 분권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뭐 20% 자치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재정권도 20% 자치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자치하는 나라가 경험이 OECD 평균이 40%로 자치를 하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목표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양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0% 자치를 하지만은 과연 100% 20%도 지자체가 자기 재량과 권한으로 처리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문제부터 가닥을 박아나가자. 여기다 1차적 목표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를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하면은 국가사무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사무 있고 지방자치사무도 시도사무와 시군사무로 나눠지고 그다음 이제 국가와 시도 공동사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다음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 공동사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기관 위임사무 있고 단체 위임사무. 이 도대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 사무를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실정법상으로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자기가 처리하고 있는 지방사무든 국가사무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호하니까 리비랑내밀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재원 배분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실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법상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모든 행정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원화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 권한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서 나도 책임지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법에 지금 명시를 해놨는데 이 법 규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태는 외국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으면은 국민이 하는 일과 데파르망이 하는 일과 내정이 하는 일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정이라고 해서 데파르망의 그 업무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나중에 결과적인 모든 것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치인데 우리는 이게 자치가 아니에요. 엄격히 따져보면은 이걸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이원화하고 그런데 이제 전달 책임에서 국가의 하구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법정 수임 사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행안위에 안행위에 그 법 개정안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이 양적으로도 20%가 되든 30%가 되든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되 질적으로 이거는 명확히 책임과 한계를 구분하겠다. 이래서 불필요한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 추진하고 재원도 그게 맞도록 배분해주자. 이게 1차적인 목표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걸 국회에다 제출하면은 국회에서는 이 법을 개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15개 내지 6개 상임위에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법 개정안이 처리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